안녕하세요. 언어 여행자 셀레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이렇게 3월 9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그 프랑스어 인증 시험인 델프의 3월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험에 대한 후기를 기록해 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델프 시험 보면서 봤던 각종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책도 봤고, 그리고 이런 책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사뒀던 방송통신대학교 교재 또 뭐 조금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책들을 봤는데, 이제 주로 메인으로 본 거는 사실 이 교재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델프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말하기,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말하기 시험은 정말로 말하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보통 토요일 날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3과목을 보고 이제 일요일 날 따로 말하기 시험을 봅니다. 시험장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같은 곳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같은 시험장에 토요일에도 가야 되고 일요일에도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신길중학교에서 봤고요. 어제 이제 본 시험 후기를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이제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3과목을 받고 시험장에 도착을 해서 그 수험표에도 나와 있고, 아니면 그 시험장 건물 앞에 보면 이렇게 수험번호별로 어떤 고사실에서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시용이라고 불리는 수험표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입시 시간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야 할 그 시험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 보통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앉아야 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델프 같은 경우는 고사실에만 그 정해진 고사실에만 들어가면 자리는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교실 앞에 들어가니까 스피커가 앞쪽에 붙어 있길래, 이제 말하자면 한 2분단쯤에 붙어 있길래 그 앞에 앉으면 스피커로 소리가 잘 들리겠다 싶어서 나름 전략적인데 하면서 이제 딱 그 자리에 앉았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1시 반 좀 넘어서 이제 감독관이 들어오시고요. 저희 반에 들어오신 분은 이제 프랑스어를 아마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현지인 분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분이 들어오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안내도 이제 프랑스어로 전달을 해주셨고, 한국에 있지만 프랑스어를 말하는 사람이 현지인이 이제 그렇게 시험 진행을 해주니까 뭔가 굉장히 외국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신분증이랑 이 수험표 가지고 이제 신분 확인도 하고, 그 문제집 나눠주면은 이제 이름도 쓰고 좀 대기를 하고요. 배영 같은 경우는 그 2시부터 시험이 시작하기 때문에 2시에 듣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2시가 돼서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진짜 당황을 했던 게, 아까 자리를 고를 때 그 2분단 앞에쯤에 스피커가 있어서 되게 이 자리면 딱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앉았는데,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방송이 뒤쪽에서, 그러니까 교실의 중간쯤에 있는 천장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습할 때도 뭐 컴퓨터를 앞에 두고 이제 거기 책상에 앉아서 하니까 보통은 소리가 내 앞에서 이렇게 들려오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내 뒤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후기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이 하는 얘기가
듣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개 중에 뭐 듣기 진짜 10점대 맞는 분들도 계셨지만 굉장히 소수였고, 대부분은 듣기가 너무 어려웠다. 듣기 뭐 정말 과락될까 봐 걱정된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말을 할까 좀 궁금했는데, 이제 제가 평소에 아까 풀었던 이제 요 문제집하고 뭐 이제 다른 그런 자료들도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게 좀 실제 시험에 가까운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다른 자료들도 좀 들어봤는데, 일단 이 교재는 너무 쉬운 거였어요. 이 교재도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그래도 들으면 들리고 이렇게 뭔가 키워드라도 딱 이렇게 조금 찝어낼 수 있을 정도로는 들렸었고, 생각보다 많이 안 틀려서 나 이 정도면 배영할 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렵다고 말한 이유를 알겠어요. 1차로 뒤쪽에서 소리가 들려와서 당황했고, 2차로는 말하는 속도도 빠른데 그것보다 뭔가 내용이 잘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5, 60%라든지 아니면 키워드라도 좀 듣는다든지 들리던지 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거의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문제집 풀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안내가 나오고 거의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상하게 실제 시험에서는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그 퍼즈가 굉장히 길어서 한 30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 거의 1분 정도로 이게 쉬니까 이게 이렇게 길게 쉬는 게 맞나? 그 뭐 음향 상태가 뭐가 방송이 고장 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퍼즐을 좀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물론 문제를 이제 다음 문제 읽고 있으면 좋긴 한데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가면 좀 놀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신유형으로 출제가 돼서 이제 주관식 문제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들려서 정말 거의 다 찍은 것 같아요. 진짜로. 나 정말 듣기에서 이렇게 과락을 걱정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좀 심각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듣기가 끝나고 이제 독해로 넘어갔는데, 독해 45분 그리고 쓰기 45분에서 총 90분 이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독해부터 먼저 하라고 정해진 건 없고 90분 안에 어쨌든 독해랑 쓰기를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 시작하기 전에 쓰기도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를 이제 먼저 보려고 쓰기 페이지를 넘어가 잠깐 쓱 봤는데 생각보다 문제는 쉬운 것 같아서 일단 독해를 얼른 끝내고 독해를 빨리 끝내서 쓰기를 많이 할 만한 시간을 확보하자. 이게 저의 전략이어서 이제 일단 독해로 넘어가서 독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독해도 신유형이어서 이제 주관식이 일단 없었고, 그리고 듣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에 비해서는 독해는 그래도 할만했어요. 만점이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리까리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도 독해는 조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독해를 얼른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이제 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정도는 쓰기에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쓰기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네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해외에 가서 일을 하는 게 꿈이다. 그런 소망이 있다. 그런데 이제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언해 주라는 거였는데, 조언이 어떤 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다른 친구의 어떤 그 이야기를 빌어서 조언해 주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고, 그럼 이제 가상의 친구를 내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제 제 동생이 안 그래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을 이제 가상의 인물로 바꿔서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 친구가 미국에 갔고 이제 이렇게 가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일도 찾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좀 바로 쉽게 짤 수가 있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한테 뭔가 조언하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미 그 초안을 짤 때 거의 프랑스어로도 완성을 한 상태였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그래서 그 갱지에다가 한번 쫙 써보고 이제 이제 나중에 볼펜으로 꼭 볼펜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볼펜을 이제 들고 그 답안지에 쓸 때는 이제 거의 완성된 답변을 옮기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틀린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만 수정 테이프로 좀 수정을 하는 정도로 쓰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글자 수는 충분히 넘은 것 같고 이제 문법은 좀 사실 몇 군데 틀린 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고칠 수도 없어서 그냥 이제 그 정도로만 하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쓰기는 마무리했습니다. 시험 시간이 사실 좀 남았는데 뭐 독해를 다시 풀 수도 없고 뭐 듣기를 다시 들을 수가 사실 없어서 이제 남은 시간은 쓰기 조금 하긴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